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저희 패드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작은 동화 얘기인데 이 얘기로부터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끌어내 봤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동화 얘기 잠깐 짤막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빨간 구두가 신고 싶었는데 빨간 구두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또 가난했던 할머니, 그분들하고 살면서 이 소녀는 어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빨간 구두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갔어요. 또래 아이들은 멋진 빨간 구두를 신고 멋지게 춤을 추고 멋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이 소녀는 감히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빨간 천을 잘라서 파는 데서 시장에 파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짜투리 천이 남잖아요. 그럼 그 짜투리 천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거를 모아왔어요. 모아오고 나서는 집에 와서 그것을 청성껏 기웠어요. 그걸 기웠더니 하나의 빨간 구두가 완성이 되긴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조악할까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불구스름한 색이다 일 정도지 가까이서 보면 전혀 빨간 구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구스름한 구두다 해가지고 혼자 밤마다 누구도 그것을 이쁘다라고 말해주지도 않는데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춤을 추면서 그 빨간 구두를 늘 가슴에 안고 잤답니다. 우리도 왜 어렸을 때 내가 갖고 놀던 마론 인형이라든지 인형이 옷 떠주고 막 이럴 때 되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든 신발을 신고 아이가 늘 밤마다 춤을 추는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불행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떻게 해요? 의지할 데 없이 오갈 데 없이 빨간 구두 하나만을 가슴에 안고 숲속에서 오갈 데가 없는 소녀는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황금마차가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황금마차에서 이렇게 차문이 열리더니 어느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나랑 같이 갈래? 난 집에 혼자 살기 때문에 네가 같이 가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홀랑 올라탑니다. 홀랑 황금마차에 올라타서 좋아라고 해서 그 집에 가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정말 이게 꿈일까요? 생실까요? 진짜 성의 으리으리한 자기 침대에서 보도 듣도 못했던 환경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막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가슴에 안고 자던 빨간 구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갖고 왔던 빨간 구두 그거 못 보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 누추한 거, 그 초라한 거, 그걸 누가 이 집에 드릴 수 있니? 내가 홀랑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찾지도 마라. 내가 지금 시내 나가서 멋진 양화점 가서 아주 빨간 구두 진짜로 맞춰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까마득하게 옛날 그 조악하지만 그 자기한테 귀했던 구두는 잊어버리고요. 가서 빨간 구두를 직접 맞춰 신습니다. 빨간 구두를 맞춰 신고서 시장에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와, 저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저 여자애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으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보내요. 소녀는 거기에 취해서 춤을 계속해서 추죠. 해는 넘어가고 뉘엿뉘엿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소녀는 이제 그만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놈의 다리가요, 이놈의 빨간 구두가 내 발을 내비두질 않는 거예요. 소녀는 지치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그 발목을 이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자기가 서 있던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끼어안고 발만 달렁달렁달렁 하는 그 발만 내비두고 자기 몸은 거기 붙들고 서 있었어요. 새벽이 오자 일터로 나온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소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들고 계신 그 도끼로 제 발목을 좀 잘라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소녀의 가여운 사연을 알게 된 나무꾼은 소녀의 발목을 자르자. 그러고 나서야 피투성이가 된 소녀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빨간 구두는 그 소녀의 발을 담고 달랑달랑달랑 추면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황금마차에 올라타세요라는 광고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늘 쭉쭉빵빵한 여성이 근육질의 남성이 나와서 황금마차에 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유혹으로 해대고 있죠. 우리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스타가 되는 꿈을 꾸고요. 여전히 드라마에서는 많은 아이들에게 신데렐라가 되는 멋진 왕자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드는 광고 속에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사회가 이끌고 있는 욕망이라는 황금마차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빨간 구두의 유혹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빨간 구두의 가치, 소녀가 직접 만드는, 비록 조악하고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런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것, 즉 내가 삶에서 이루어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그 성취가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고 그 뿌리가 단단해지면서 삶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적어도 삶이라는 것은 내 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가지고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적인 인내와 그 노력이 뿌리를 내려서 나의 고향이라는 삶터가, 그리고 나의 일터가 의미를 갖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분들을 모셨어요. 이분들을 모신 이유는 5월 주제가 그거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5월 주제는요, 현장에서 듣다, 나의 삶터, 나의 고향편입니다. 오늘은 고양시를 찾아왔어요. 고양시라는 참 특이한 모델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고양시라는 삶의 터에서 일산이라는 신도시를 품고, 그리고 거기서 나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삶터에서, 나의 고향에서 뿌리를 내린 이분들의 멋진 현장 일터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